안녕하세요. 하이송입니다. 오늘은 경제와 인문학에 대해서 살짝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앞에 있는 이미지는 어제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의 어, 경제 상황을 설명한 이미지입니다. 하이인플레이션이 와서 저렇게 많은 지폐를 줘야지 토마토 저 몇 개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과거 같았으면은 저게 뭐 우리나라처럼 뭐 고액권이 아니겠습니까? 저게 뭐 우리나라처럼 뭐 1,000원짜리겠습니까? 1,000원짜리 정도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5만 원권 정도 났겠죠. 네. 뭐 몇만 배가 상승을 했으니까요. 저희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냐면 사람의 어, 본성, 사람의 본능,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좀 짧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세 개 주식을 이제 매수했잖아요. 두 가지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그 종목이 있고요. 농업 주식회사라는 종목하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2, 3개월밖에 안 된 두 가지 종목과 그다음에 인버스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정리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기로 했으니까요. 어,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일단은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소련이죠. 구소련. 미국과 구소련 시대, 냉전 시대 때는, 미국의 주택가들은요, 집을 지을 때 지하 1층, 2층, 이렇게 벙커 형식으로 지하를 항상 지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해서 모든 집들은, 주택의 모든 집들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대피소가 항상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주택에는 지하 1층, 2층. 네. 지금 미국 집들도 뭐 지금도 지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택에. 뭐 과거 주택에는 항상 영화에서도 봐도 그렇지만은 항상 지하실이 딱 있습니다. 대피소처럼. 영화에서도 이제 등장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그건 뭐냐면 이제 그래서 그 주택에는 그 지하실에는 이 식품 창고였어요. 아예 거기에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뭐 기름이라든지 뭐 이제 휘발유나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발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품목들을 저장해 놨었어요. 또 그 선선하잖아요, 지하가. 그러니까 환경도 좋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대비를 많이 했었죠. 요즘에 그 여러분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둠스데이 프레퍼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에서도 그렇지만은 뭐 그 미국의 그 준비족들 뭐 경제에 대해서 아니 뭐 EMP 뭐 폭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 미래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대로 위험한 요소대로 이게 준비를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도 본 적은 있었는데 저는 너무 과하지 않으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대에는 네, 특히나 지금 같은 시대는 그거는 굉장한 옳은 선택이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요,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의, 어, 본능? 본성?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예, 짐승은, 어떻게 보면 짐승 같은 경우에는 그 짐승의 본능적인 타고난 그 짐승의 습성 있잖아요. 그렇게 타고나서 사실은 짐승은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 짐승 안에 그 룰 안에서 타고난 그 본능으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 그 본능을 뛰어넘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 이제 누나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극한 상황이 다다르면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 그만큼 사람의 본성은 환경에 따라서 예,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지는 거죠. 예. 그게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을 때는 굉장히 영화 한 장면처럼 스마일하고 매너도 좋고 네, 굉장히 윤리와 도덕을 이성을 아주 잘 지키고 잘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사람이 극한 상황이 되면 그런 것들은 윤리와 도덕과 뭐 또 이성적인 건 아예 오고 간 데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얼라이브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가 실화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실화니까 비행기가 이제 미식 축구 선수들이 추락해서 비행기에서 어, 어디 눈 높인 산에 뭐 네팔 쪽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추락해가지고 생존자들이 그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먹어가면서 연명을 해서 이제 살았어요. 살아서 그 정말 빙산인 그곳을 탈출을 한 그런 실화 영화인데 어, 그런 것처럼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편안하게 안락한 생활 환경에서 듣고 이렇게 생활하는 건 참 복받은 겁니다. 제가 뭐 이게 뭐 신의 선택받았다 이런 말씀까지 쓰고 싶진 않아요. 굉장히 취약한 열악 환경에서 전 세계 지금 20억 명 정도만 좀 사람 이렇게 혜택을 누리며 살아간다 하더라고요. 나머지 인구 거의 50억이 넘죠. 52억이 되겠죠. 그 정도 인구는 굉장히 빈곤과 굶주림과 그런 가난에서 살아간다는 제가 그런 데이터를 봤습니다. 이것도 가짜뉴스인가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십시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떠먹여 주는 걸로만 유튜브 듣고 또 뭐 이게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직접 찾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중요성과 그런 것들에 대한 충격도 좀 받으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게 너무 편안하게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께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분들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삶밖에 못 사시는 거고 그러면은 진정한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거기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냥 아주 희망으로만 돌면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전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저기 하락하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서는 생존 능력이 굉장히 결여되는 거죠. 여러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토부가 좀 필요하면 좀 직접 좀 여러분들 서칭하시고 경제에 대해서 좀 스스로 알아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각 능력이 좀 키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말 하다가 또 이게 또로도 빠졌죠? 어,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또 끊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몇 번째인데 지금 저는 이제 영상을 통으로 가요. 왜냐면은 편집 능력도 딸리고요. 그 다음에 그럴 시간도 없고 이제 오늘도 마트를 갔다가 왔고 뭐 사야 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정리하고 또 저녁에 손님 모시고 또 저는 또 같이 밥을 또 먹어야 되고 준비하느라고 뭐 또 오이 피클도 담고 뭐 오늘 좀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이제 지금 찍어서 이제 한국 시간으로 한 새벽 정도에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분들이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지금 저희보다 열악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위만 바라보지 마시고 밑에도 바라봐야 되는데 52억 인구 중에서 저희들은 진짜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 해도 뭐 없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어쨌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진짜 뭐 진흙 쿠키 들어보셨죠? 아프리카에서 진흙으로 만든 쿠키
거의 먹는 그런 정도 아니잖아요. 물도 깨끗한 걸 마시고. 그런데 이게 항상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이 모든 나라가 지금 이대로 다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기후 재앙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정말 재앙이에요. 재앙적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기후 재앙, 예, 이거보다 지금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텐데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독일, 프랑스, 이태리, 중국, 대만,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는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그 전리층을 고주파로 굉장한 이제 고주파가 있어요. 그 미국 내에 거기에서 그 고주파를 쏘아 올려서 전리층을 뚫어서 이 날씨를 변화시키는 하프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미국에. 네, 날씨도 정말 조작한다는. 그거 아마 유튜브에서도 미국 날씨 조작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하프라고 검색하면 다 나올 거고요. 그 BBC에서 뭐, BBC는 이제 영국이잖아요. 영국에서 미국 그거에 대해서 날씨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 영상도 좀 촬영한 게 있으니까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 하프라는 그 장치를 실제로도 영상으로도 봐왔고 그거 개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아무튼 뭐로 인해서든 지금 인위적이든 아니면은 자연적인 발생이든 간에 지금 굉장한 어떤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마다 식량의 어떤 자급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이제 여기서 이번 여러분 중요한 내용인데 빌 게이츠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토지를 있잖아요. 토지 식량을 그 저기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토지들을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매입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 때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아무튼 얘의 행보를 보면 얘도 물론 이제 꼭두가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얘가 메인이 되진 절대 아니에요. 뭐전 세계 부자라는 뭐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뭐, 아마존의 CEO, 뭐, 아니, 그 사람들은 그냥 바지예요. 눈에 보이는 부자들이지, 실제 부자는 걔네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본성이라는 거는 사람이 참이를 굶으면요, 남이 집 담을 넘어간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3일을 굶으면. 여러분 혹시 3일 굶어보셨나요? 3일? 아니면 하루라도 좀 굶어보신 적 있나요? 뭐 맹장 수술해가지고 굶어본 그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굶는 거니까. 그 3일을 굶어보면 저는 실제 경험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 제가 과거에 뭐 이제 불평과 불만과 어떤 그런 것들에 좀 굉장히 좀 사춘기 때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오면서 사람이 굶으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참이를 굶어봐라. 그런 제가 어떤 어디서 좀 들었는지 봤는지 그래서 제가 정말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3일을 딱 시간까지 딱 재가면서 굶어봤습니다. 냉장고에 뭐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굶어보니까요. 와 진짜 시간을 딱 쟀어요. 마지막 날 날에는 그 시간, 그 1분, 뭐 10분이 얼마나 긴지요. 와, 그렇게 3일을 굶었다. 다가오는 10분, 1분이 굉장히 저한테 길었습니다. 진짜 그거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막 기운이 없고, 막 중간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중간 날에는요, 하루 반나절 때는요, 막 신경질이 나고, 물론 포기하고 싶고, 막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힘이 쫙 빠져요.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그냥, 아무튼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굶주리면 그만큼 사람이 이성적이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해요. 양심적이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도 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난 자식도 잡아먹는 그런 역사도 있었잖아요. 인류에. 예. 궁금하시죠?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반박을 하세요. 그럼 제가 댓글에 그런 없었다, 있었다, 아니야, 제 말이 거짓말이면 반박을 하세요. 그럼 제가 없었으면은 제가 여러분의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해드릴게요. 대신에 좀 충분히 찾아보시고 괜히 망신 나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돼요. 짐승보다 못하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짐승은 정해진 그 본성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정해진 본성에서. 물론 동물 세계에서도 새끼를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약한 새끼는, 곰 같은 경우에 약한 새끼는 강한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먹을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잡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키우다가. 너무 많이 태어났고, 얘가 좀 약하다. 그리고 저기 하면은 또 새끼를 잡아먹으면서 그 불 속에서 그 단백질을 보충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건 그러니까 짐승은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은 좀 다르다.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거 굉장히 선한 것 같지만 개뿔 없습니다.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요. 이 부분부터인데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엄청난 예를 좀 위기가 왔어요. 예. 이거 앞으로 세상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어떤 팬데믹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습니까? 알았다라는 분이 있어요? 알았다라고, 나는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누가 알아요, 이거를? 신이에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단지 저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앞서서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데이터와 역사와 모든 것들이 취합해서 흐름을 봐서 이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 지금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예측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더 앞서서 있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계속, 세상은 좋아질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뿐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성 없는 아주 그냥 짐승과 같은, 사람이지만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끔찍하게. 예. 다가올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저는 조금이라도 안다니까요. 그러면 굉장한 여러분들은 정말 아주 혼비백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 예. 지금 마트에 가면은 언제든지 돈만 가지고 마트에 가면은 먹을 거 많죠? 어느 상황들이 예측이 되면 그 마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인식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늦어요. 막 줄 서 있고, 살 것도 없고, 막, 그 마트 사장이 그 상황이 되면 열겠습니까? 그럼 그냥 닫아버리지. 자기 식량으로 만들어버리지. 하겠어요. 그리고 강탈당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도 만약에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사실은 이런 이제 위기에 대해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본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꼭 굳이 그런 시간들에 그런 꼴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가 전편에 말씀드렸잖아요. 영화는 곧 현실이다고. 많이 한번 봐보세요. 이 좀비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되게 바이러스 영화 몇 년 전부터 나왔었어요. 저는 몇 편을 봤습니다. 몇 편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많아요. 결국에는 이제 뭐 수용소로 보내지고 뭐 강제로 되고 지금 강제로 되고 뭐 벌금 낸 저기 한다고 감옥에 보낸다고 하고 지금 수용소 지키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제가 사는 곳도 뭐 감옥에 보낸다 저기 뭐야 저 호주사 제가 이거 멘트 잘못하면 또 검열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도 여기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유튜브 측에서 AI를 통해 가지고 다 인식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영화를 보세요, 영화 바이러스 영화 검색해 보시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과 비슷한 게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음,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준비 안 한 주변 지인들이 있어요. 뭐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아니면 뭐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주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됐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냐? 그들은 이런 상황이 올 줄, 그런 상황이 올 줄 모르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강탈하는 거죠. 네, 강탈하는 거예요. 강탈하고, 뭐, 진짜, 그게 제정신이 되겠습니까? 막, 자기 본인과 본인 가족들도 막 죽어나가니까 이게 눈에 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 오길 바라진 않지만, 항상, 어,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시나리오를, 어, 머릿속에 구상은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고,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 저는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냐면, 어, 지금 상황에서 좋아질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좋아졌다가 갑자기 엄청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제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이잖아요. 네. 바이든이 고령이고 뭐 치매기가 있고 좀 여러 말들도 많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물러났지만 사실 트럼프가 물러난 게 아니거든. 네.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음, 사위 푸슈너라. 그런 상황이 오면은 세계 경제가 아주 암울한 상황에서 만약에 그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아주 그때는 상황이 일시적으로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상황은 지구적으로 재앙이 올 수 있다. 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천천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본성과 본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아무튼 그래요. 사람이 그 본성이라는 게 본능이라는 게 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와 이렇게 정상적이고 좀 안락하게 살아갈 때와 또 그런 위기가 왔을 때와 사람은 많이 좀 달라진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점점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아, 이거,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져요. 지금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거는요, 저금리로 해가지고 고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금리까지 인상해버리면 성장은 지금 둔화되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갚아요? 어떻게 부채를 해결합니까? 나라는 어떻게, 나라마다 다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자영업자들, 그거 어떻게 부채를 다 감당해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일본처럼 저금리 시대로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일본은요. 마이너스 성장률이 진짜 금리가 막, 0.02%인데 저금리로 지금 오랫동안 진짜 장기 침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저금리도 아닌데 지금처럼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하던가 내리던가 해서 성장을 할 때까지 그걸 기다려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국가 부채가 지금 22조 달러였잖아요. 22조. 예. 굉장히 지금 그 많은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얘기, 인상 얘기가 지금 막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달 하면 내가 볼 때 10월 달 안에, 이번 연도 안에는 아무튼 금리를 인상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이제 곡소리 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가계부채를 지금 10월까지 만기 연장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죠? 뭐 파산되는 거죠, 뭐. 파산하는 사람들이 뭐 자영업자들 이제 한두 명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전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예. 소비 심리도 막 약화가 되면서 무너지는 거죠. 아, 참, 또 영상을 또 길게 하면 또 여러분들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또 계속 또 업로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